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란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영상 준비를 못했는데 어제 상당히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소식을 접해서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이제 재학을 하면서 직접 수업도 들었던 하버드 로스쿨 교수님 중 한 분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노예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내면서 정말 화가 나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었는데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논문에서 논란이 되는 주장을 몇 번 하는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춘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논문에서 펼치고 일본 정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하버드 로스쿨 한인 학생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아파사라고 하는 이제 범아시아계 학생회가 있어요. 여기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버드 로스쿨 교수직에 계신 정도의 분이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다소 경솔했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이분이 사실 일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미국인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을 했고 일본어도 유창하고 일본에서 법학 강의도 하셨고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분 교수 타이틀도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거든요. 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 논문이고 하버드 교수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쓴 논문이라서 나중에 일본에서 인용을 할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는 논문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다소 부족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논문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 문제로 논문 전문을 여기에 공유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논문 전반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과 일본에서의 공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 당시 뭐 공창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했던 거니까 뭐 설명을 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논문 중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주장이 펼쳐집니다. 우선 조선에서는 매춘부들을 채용하는 사람들 또는 조직이 존재를 했고 이들이 많은 경우에 여성들을 속여서 매춘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다음에 갑자기 문제가 되는 주장이 펼쳐지는데 아무런 인용도 없이, 그러니까 백업하는 자료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인용도 없이 조선, 일본 정부가 여성들을 강제로 매춘에 동원한 것이 아니다. 또 일본 군부가 위에서 언급한 채용 인력을 조종한 것이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조선 내의 한국인 채용 인력들이 여성들을 속여서 활동하도록 만든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펼치는데 먼저 얘기했던 채용 인력 부분과는 달리 아무런 인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 군부가 조선인 위안부들을 동원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가 없이 펼치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 매춘부들을 동원하는 조선인 채용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 위에 또는 그 배후에 일본 정부나 군부가 없었다는 것까지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논문에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공창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위안부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성금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회고록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은근슬쩍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큰 돈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위안부 일부분이 대가성의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컸다면 실제로 일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모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음은 누구나 아시겠죠? 큰 금액이 걸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끌려서 했을 거라는 게 논리적인 결론일까요?
다른 문제는 설사 이런 금액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해도 돈을 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입니다. 오늘날에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성매매가 존재하고 있고, 종사 여성들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매매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분석은 논문이 주장하는 정당한 합법적인 대가가 설사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더 어두운 면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학을 전공하면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바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공부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의견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